저는 40대 중반의 전업주부입니다. 결혼 전부터 10년 동안 다니던 회사가 있었고 그곳에서 저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제 몫을 다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저는 2019년 11월을 전후해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잠깐 쉬면 다시 기회가 오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퇴직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생활비가 모자라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저희 남편은 중소기업 사무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달 정해진 월급을 받아오지만 저희 딸의 학원비와 생활비, 보험료까지 합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딸은 이제 10살입니다. 한창 크는 나이라 옷과 신발이 금세 작아지고 교육비도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저는 집안 살림을 쥐어짜듯 줄여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줄일 곳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이 정도면 이번 달은 버틸 수 있겠지 하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인터넷 맘카페에 자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리법이나 육아 정보, 중고거래와 생활팁 같은 것들을 나누는 글들을 읽으며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엄마들이 서로 응원하는 글을 읽을 때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숨통이 조금 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눈에 유난히 눈길을 끄는 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투자, 단기 운용으로 수익 30% 보장합니다. 안전하게, 빠르게, 투명하게.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30%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고성 글이라고 넘기려 했지만 댓글들을 보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약속대로 바로 들어왔어요. 두 번째도 문제없네요. 응대가 친절하고 빠릅니다. 이런 후기가 줄줄이 달려 있었고 다른 회원들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이어가며 신뢰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아이 학원비를 벌었다, 남편 몰래 비상금을 만들었다 같은 글들은 저에게 강한 유혹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가족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 남편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제가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아주 작은 금액으로 첫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위험하면 바로 끊자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운영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더니 놀라울 만큼 신속하고 친절한 답이 왔습니다.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정해진 계좌로 송금하면 며칠 뒤 원금과 이자를 함께 돌려준다는 방식이었습니다. 상품권을 대량으로 매입해서 유통사 간 가격 차익을 남긴다는 설명은 어렴풋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무엇보다 상품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활 속에 가까워 보여 제 경계를 낮추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첫 거래는 아무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은행 앱에 찍힌 입금 알림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면서 제 손바닥이 뜨거워지고 눈가가 저릿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되네. 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저절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수익률이면 다음 달 아이 학원비를 낼 수 있겠구나. 남편에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 내가 알아서 잘하면 되니까.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거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금은 약속대로 이루어졌고 운영자는 더욱 친절했습니다. 고객님, 이번엔 물량이 조금 늦어져 내일 오전에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이런 문구들이 오가며 저는 점점 실체가 있는 사업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카페에는 성공 후기가 줄을 이었고 축하와 부러움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저 혼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묘한 위안을 주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동안 저는 휴대폰으로 카페와 은행 앱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계좌에 찍힌 입금 내역을 보는 것은 저에게 하나의 확인 작업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우리 집에 돈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저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숙제를 마치고 와서 엄마, 주말에 놀러 가자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가능하겠지. 그 마음으로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짐을 덜어주고 싶었고 제 자신에게도 떳떳한 안정감을 얻고 싶었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리고 3달이 지났습니다. 거래는 규칙적으로 이어졌고 입금은 약속대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금씩 금액을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던 손가락이 이제는 침착하게 금액을 입력했습니다. 운영자는 때때로 이번 물량은 특별히 수익률이 높다는 제안을 했고 저는 주저하다가 결국 조금만요라고 답했습니다. 그 조금은 거래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불안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입금 내역을 다시 확인하면 불안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왔고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저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가계부 옆에 작은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달 투자 금액, 회수 금액, 다음 달 목표 금액, 그리고 그 아래에 아주 작게 적었습니다. 딸 겨울 코트, 남편 생일 선물, 우리 가족 봄나들이. 그 단어들을 적는 순간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희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아니, 그렇게라도 믿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길 끝에서 저와 저희 가족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말입니다. 다만 그 순간만큼은 저희 집에도 조금은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남편 몰래 무설정 아파트론으로 5천만 원 대출을 받았고 그 돈을 전부 투자했습니다. 대출금을 송금하는 순간 손끝이 떨렸지만 동시에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과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첫 거래에서 1,500만 원의 수익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느낀 짜릿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정말 되는구나. 이 길만 잘 걸어가면 우리 가족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겠다. 계속 수익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저는 아이 학원비도 걱정 없이 낼 수 있었고 남편 몰래 딸아이에게 먹고 싶어 하던 간식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생활비에서 조금씩 여유가 생기니 저희 집에는 잠시나마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 초까지 2년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수천만 원의 이익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결국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믿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큰일 난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벌어들인 수익 내역을 보여주자 남편도 말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저와 같은 방식으로 5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최대 한도가 1억이라 마침 저희를 위한 대출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이젠 저 혼자만의 비밀이었던 이 투자가 이제는 저희 부부가 함께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남편의 첫 투자 결과도 저와 똑같았습니다. 1,500만 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 정도면 대출을 다 갚고도 남는다. 앞으로 더 크게 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각자 5천만 원씩 총 1억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는 상당한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 시기 저희는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여보, 당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딸에게는 새로운 옷과 선물을 사주었고 가족 외식도 자주 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함에 허덕이던 지난날과 비교하면 마치 꿈을 꾸는 듯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거기서 멈췄다면 저희 부부는 몇 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손에 쥐고 가족과 함께 평범하지만 안정된 삶을 이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원래 욕심을 부르지 않습니까? 저희 부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크게 가보자. 제대로 땡겨서 한번 크게 벌어야지. 저와 남편은 서로의 생각을 확인했고 결국 저희는 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팔기로 한 것입니다. 2억 5천만 원짜리 집을 2천만 원 싸게 내놓았고 2달 만에 매매가 성사되었습니다. 저희는 보증금 4천만 원짜리 전세로 이사하며 단돈 1,000만 원만 생활비로 남겨두고 나머지 2억을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들떠 있었습니다. 단순한 계산이었습니다. 2억을 투자하면 2억 6천만 원이 될 거야. 그걸 다시 굴리면 복리처럼 불어나니 큰 걱정은 없지. 저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 한번 크게 바뀌는 거야. 저희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입금이 며칠 늦어졌습니다. 운영자는 시스템 문제, 은행 점검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입금은 더 늦어졌고 결국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2억 원을 송금한 뒤부터는 아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고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카페에는 아직 입금 못 받은 분 계신가요? 라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희망 회로가 돌았습니다. 곧 들어올 거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은 분노로 바뀌었고 결국 사기다라는 절망적인 단어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끝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은 빠르게 수사했고 운영자는 결국 붙잡혔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운영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 속 판사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실체가 없는 사업으로 사람들을 속였고 피해 복구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법정 안은 울음과 절규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판결이 저희 가족의 삶을 되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점점 저를 원망했습니다. 남편도 나중에는 직접 대출을 받아 함께 투자했지만 그는 끝내 제 탓이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시작하지 않았다면 하는 자책이 제 마음을 매일 갉아먹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끝없는 다툼 끝에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저희 딸은 남편이 데려갔습니다. 저는 홀로 원룸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작은 방 안에서 매일같이 후회합니다. 보금자리를 팔고 더 큰 꿈을 꾸던 순간, 아이에게 곧 더 좋은 집으로 가자고 말하던 순간, 그 모든 기억이 제 가슴을 찌릅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를 보태고 싶었고,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싶었고, 딸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바람은 제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빚과 원룸, 그리고 끝없는 후회뿐입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꼭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벌 수 있다는 말은 반드시 한번 더 의심해 보시고, 특히 이자 보장형 투자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